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와 이항 계수 학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항 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데요.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삼각형인데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항 계수를 삼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하냐면은 자, 1C0, 1C1, 2C0, 2C1, 2C2 그 다음은 3C0, 3C1, 3C2, 3C3 그 다음은 4C0이겠죠. 4C1, 4C2, 4C3, 4C4 이런 식으로 삼각형처럼 보이시나요? 위에가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뭐 0C0은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 물론 여기서 더 나열을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뭐 저기서 끊어도 괜찮고 뭐 계속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으로 쓰면은 뭔지 잘 모르니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 1, 1, 2, 1, 1, 3, 3, 1, 1, 4, 6, 4, 1 더 쓸까요? 1, 5, 10, 10, 5, 1, 1, 6, 15, 20, 15, 6,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항계수 있죠? 이런 애들 다 이항계수라고 했잖아요. 이 이항계수를 이렇게 나열한 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니까 뭐 어떤 성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가장 먼저 관찰해 보시면은 이 삼각형의 왼쪽 줄이랑 왼쪽 변이랑 오른쪽 변에 해당하는 값들은 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왜 1이냐? 보시면은 1C0, 2C0, 3C0, 4C0이니까 NC0은 다 1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변도 1C1, 2C, 3C3, 4C4니까 NCN은 다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왼쪽 변, 오른쪽 변은 다 1이구나 라는 거 파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가운데 숫자가 지워지네.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삼각형이 굉장히 대칭적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쵸?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럼 이게 왜 대칭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쓰시는 성질 중에 NCR이랑 NCN-R이랑 같다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삼각형이 대칭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1, 6, 15, 1, 5, 10 이런 식으로 다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게 나오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만들었을 때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한 게 뭐가 나온다? 밑에 있는 수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두 수 더한 게 뭐가 나온다? 밑에 있는 수가 나와요. 1 더하기 2는 3이고요. 3 더하기 1은 4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해도 4 더하기 6은 10이죠. 이렇게 더해도 10 더하기 5는 15죠. 이렇게 더해도 1 더하기 5는 6이죠. 어떻게 더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은 아래에 있는 수가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게 이거를 1층이라고 할까?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죠. 이게 세 번째죠. 이게 네 번째, 이게 다섯 번째, 이게 여섯 번째 줄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일곱 번째 줄은 7C0, 7C1, 7C2, 7C3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을 바로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맨 왼쪽이랑 오른쪽은 1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수는 1이랑 6 더하면 7이 나오고요. 6이랑 15 더하면 21이고 15랑 20 더하면 35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대칭이니까 똑같이 나오죠. 어디니? 이렇게. 그럼 요게 7C 0이고 7C 1, 7C 2, 7C 3이다. 이런 값들을 바로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거 두 개 더함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항을 알 수 있더라 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줄을 다 써놨죠.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수들을 다 더하면요 2죠. 1 더하기 1이니까 그쵸? 두 번째 줄에 있는 수 더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죠. 그쵸? 세 번째 줄에 있는 수 보시면요 1 더하기 3, 3 더하기 1이니까 8이죠. 그럼 이쯤까지 썼으면 이미 규칙이 조금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거 왠지 2, 4, 8, 16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추론은 맞습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은 얘는 16이 되죠. 아 그럼 설마 이거 다섯 번째 줄은 32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맞죠. 그쵸? 1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1 해주시면은 뭐야 32네. 아이 설마 하고 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되냐? 요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이 되죠. 그쵸?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자, 요 1층에 있는 거 다 더하면은 2의 1제곱, 2층에 있는 거 다 더하면 2의 제곱, 3층에 있는 거 다 더하면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서 나중에 n번째 그러니까 NC0, NC1, NC2, NC3에서 NCn까지 다 더한 게 얼마냐라고 하면 그거는 2의 n제곱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n까지 더한 게 2의 n제곱이구나.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것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일단 이걸 좀 지우고 써야 하려나? 그냥 이 부분을 지웁시다. 이거 지우고서 약간 새로 쓰도록 할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하키스틱 공식이다 라고 부르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키스틱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끼일다랗게 생겨가지고 그림에 좀 약한데 끼일다랗게 생긴 뭐 요렇게 생긴 스틱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서 막 하키 그거 요렇게 생긴 거 이거 막 치는 그런 거죠. 저 하키스틱이 있는데 생긴 게 하키스틱 닮았다 해서 하키스틱 공식이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 이 오른쪽 변, 왼쪽 변 중에 하나에서 시작을 합시다. 뭐 여기서 시작을 할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의 값은 20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굉장히 놀랍죠? 자, 어떻게 하냐? 이쪽 변이든 이쪽 변이든 하나 잡고서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을 그려줘요. 그랬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의 값은 20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반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칭적이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래요. 라고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한 값은 어디 나오게 되냐? 하키스틱이니까 한번 꺾여서 여기에 나오게 되고 그 값은 바로 10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바로 그냥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 이런 거 가능한 거죠. 뭐 여기서부터 할까? 어디서부터 하지?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키스틱 그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1, 3, 6, 10, 15 이것들을 다 더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5 한 값은 한번 꺾여서 요 밑에 35가 된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게 하키스틱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는 방법만 알아두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네, 뭐 크게 어렵지도 않죠. 짧게 하면 요런 거 1 더하기 4를 하면은 한 번 꺾여서 5가 된다. 요런 거. 그래서 좀 이런 짧은 하키스틱도 괜찮죠. 요게 이거 몇 줄을 이렇게 쭉 있든지 간에 어차피 그걸 다 더한 값은 한 번 꺾여서 바로 아래 칸에 있다라는 거. 요게 하키스틱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다른 성질들이 있어요. 혹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구글에다가. 파스칼 삼각형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증명하는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해보시면 좋고, 네. 저도 일단 몇 개에 대해서는 그 필기노트에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직접 내가 쓸 수 있냐 없냐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직접 이걸 보고서 그 수많은 규칙들, 성질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대칭성, 위에 거 2개 더하면 아래 거 나오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키스틱 공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요거죠. 각 층의 수들을 쫙 더한 거는 2의 거듭제곱꼴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층은 2의 1제곱, 두 번째 층은 2의 제곱해서 n번째 층은 2의 n제곱까지 나온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 여러분들이 꼭 직접 파스칼 삼각형을 직접 써본 다음에 직접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기억에도 더 오래 남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파스칼의 삼각형, 네,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할 내용이 좀 더 자주 나오고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1 더하기 x의 n제곱꼴, 요거 우리가 전개시킬 수 있죠. 요거의 전개식에서 재밌는 성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하는 건데 어차피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전개를 했을 때 1 더하기 nc1x 더하기 nc2x 제곱 nc3x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ncn에 xn제곱까지 갈 거다라는 건 전부 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한번 가지고 여기서 성질들을 찾아내 봅시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줄 건요. 자, 보시면 1 더하기 x의 n제곱이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전개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전개시킨 거니까 항등식이죠. 좌변 우변이 항상 같죠. x에 뭘 넣든지 간에 좌변 우변이 항상 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도 제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대입합시다. x에다가 1을 대입해 본다라고 할게요. 1 되게 만만하죠? x에 1을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변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거 1이라고 써놨지만 이거 nc0이죠. 그쵸? nc0부터 시작해서요. x에 1 넣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항 계수만 남겠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nc0, nc1, nc2, nc3 해서 어디까지 더한다? ncn까지 더한다. 그 값이 바로 얼마다? 2의 n제곱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nc0, nc1, nc2, ncn까지 다 더한 거는 2의 n제곱이다. 이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봤던 식이죠. 그쵸? n번째 층에 있는 거 다 더하면은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증명 되게 간단하죠? 전개시킨 다음에 x에 1 넣으면은 끝.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시그마, 수열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쓰실 거냐면은 k가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nc k를 다 더한 게 2의 n제곱이다.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쵸? 여기서의 포인트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0부터. 이거 빼먹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k가 0부터 n일 때까지 총 n 플러스 1개의 항을 더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2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낚시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k는 1부터 n까지
NCK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거 보고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쵸? 요게 아니라 지금 k가 0일 때를 빼먹었기 때문에 nc 0을 빼줘야 돼요. 그럼 요거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거 사소한 실수 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항상 0부터 시작이에요. 그쵸? 총 n 플러스 1개의 항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x에 1 대입하는 건 끝났고 뭐 대입할까 봤더니 뭐 x에 0 대입하면 너무 시시하죠. 그쵸? x에 0 대입하면 1의 n제곱은 1이다. 뭐 딱히 의미 없죠? 그럼 0 말고 왠지 넣으면 재밌을 것 같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은 좌변은 0이 돼요. 0의 n제곱은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보시면요. 요거 nc0으로 쓸게요. nc0이고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은 더하기 nc4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여기 가서는 n이 얼마냐에 따라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값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cn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더한 거냐?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했죠. 그쵸? 부호 바꿔가면서 더하면은 그거는 0이 되더라 라는 얘기. 그쵸?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했을 때는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한 게 0이 되더라.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시그마 저 천둥 소리 친 게 녹음이 되려나? 네. 방금 엄청나게 시끄럽게 천둥이 쳤는데 이것도 뭐 시그마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0부터 해요. 0부터 n까지 더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있죠. nc k다 해주면은 요 값이 0이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들 여러분들 시그마로 써 있어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요를 배우셨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것 자체로 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요. 어떻게 나눠볼 거냐? 자, 보시면요. 어떤 거에 앞에서 여기가 플러스인지 보시면은 0, 2, 여기 nc 4겠죠?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홀수일 땐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가 짝수인 거, 0 포함해서 짝수인 거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은 다 오른쪽에 냅두고요. 여기 홀수인 거 1, 3, 5 걔네들을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쵸?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은 7이다 라고 해볼게요. n은 7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7C0, 7C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애들을 다 왼쪽으로 몰아버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7C1 더하기 7C3, 7C5, 7C7은 7C0, 7C2, 7C4, 7C6이랑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어때요? 여기가 홀수일 때 1, 3, 5, 7일 때 그 값들을 다 더한 거랑 여기가 짝수일 때 0 포함해서 0, 2, 4, 6 다 더한 값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쵸? 요 밑에 있는 수, 요 아래에 해당하는 수가 홀수인 것들 다 더한 거랑 짝수인 것들 다 더한 거는 같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우리가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랑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게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
얘네랑 얘네를 다 더해서 2의 7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개로 나눠졌죠. 그쵸? 두 개로 나눠졌는데 둘이 값이 똑같대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값, 이 값들, 이 홀수계 다 더한 것들은 2의 7제곱을 2로 나누면은 2의 6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짝수 번째 다 더한 것들도 2의 7제곱을 2로 나누면은 2의 6제곱이 될 거죠. 그쵸? 그래야지 두 개 더했을 때 2의 7제곱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홀수 번째 다 모아놓은 거의 합은 전체의 절반이다.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다 더해놓은 거는 전체 합의 절반이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대입했을 때 이런 식들,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것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전개를 한 다음에 직접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잘해요.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오른쪽처럼 전개하는 건 굉장히 다들 잘해요. 그런데 이거 힘들어해요. 이거.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고서 쟤를 1 더하기 x의 n제곱으로 바꾸는 거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 거꾸로 가는 이 과정, 어차피 등식이니까 둘이 같은 거잖아요. 얘를 왼쪽으로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x n제곱의 전개식 형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유형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나 틀리기 쉬운 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실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개시키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건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직접 다 계산을 해서 이 값을 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보시면은 6시0 더하기 6시1 곱하기 2, 6시2 곱하기 2의 제곱, 6시 3 곱하기 2의 세제곱 해서 6시 6 곱하기 2의 6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6, 6, 6, 6, 6, 6시 아래 형태고요. 그리고 요 0, 1, 2, 3, 4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2도 하나씩 늘어나죠. 그쵸? 그런데 다른 게 추가로 안 생긴다는 얘기는 1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얘를 보고서 1 더하기 2의 6제곱이다 라는 거를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거꾸로 1 더하기 2의 6제곱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왼쪽처럼 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왼쪽처럼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3의 6제곱이니까 729가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유형을 좀 보셨으면은 아래 것도 되죠. 이것도 뭔가 1 더하기 x의 n제곱꼴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그쵸? 보시면은 7C0, 7C1 나와 있고 3의 7제곱까지 가니까 이것도 무언가의 7제곱이다 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3 말고 딴 거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1 이렇게 올 거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여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여기 마이너스 3의 7제곱이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죠. 근데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냐? 보시면 여기서는 풀마인데 이게 마이너스 3 그리고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은 3의 4제곱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7제곱까지 가는데 요거는 결국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요거 7C 0에다가 더하기 7C 1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볼 수 있겠죠. 더하기 7C 2에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보시면은 해결이 되죠. 그리고 7C 3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는 1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의 7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28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서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요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요 케이스에서 마이너스 7C0 더하기 7C1의 3 마이너스 7C2의 3의 제곱 더하기 7C3의 3의 세제곱 더하기 쭈루룩 해서 더하기 7C7의 3의 7제곱이다. 이걸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쵸? 이게 지금 보고 나면 조금 쉬워지시는데 보셨을 때 풀마 아니라 마플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죠.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식으로 부호가 바뀐다는 거 확인되시고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묶어낼 줄도 아셔야 돼요. 그쵸? 어딨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쫙 묶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얘랑 같은 형태라는 게 보이고 뭐 이쪽 잘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니까 12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이런 유형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4C4, 4C3, 4C2, 4C1, 4C0이니까 이거 이항 정리겠네. 무언가의 4제곱꼴로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가 4니까. 그쵸?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도 1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2 말고 딴 거 안 나오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는 2의 0제곱,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8제곱 꼴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어야 되냐? 요거를 요 2의 제곱을요. 2의 제곱의 1제곱, 즉 4의 1제곱으로 보시는 거죠. 요것도 2의 제곱의 제곱으로 보시고 얘도 2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보시고 얘도 2의 제곱의 4제곱으로 보시면 딱 맞죠? 그쵸? 그럼 요거는 1 더하기 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1 더하기 4의 4제곱, 즉 5의 4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25 곱하기 25니까 62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물론 이 세 번째 거는 변칙을 하나 더 넣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4C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4C4나 4C0이나 같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항계수가 4C0, 4C1, 4C2, 4C3, 4C4랑 똑같죠. 그래서 앞에 거랑 다를 게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가 2, 4, 6, 8 이렇게 되면서 약간 혼란을 줘요. 여기가 4인가? 아니면 8인가? 혼란을 주는데 잘 보시면은 이것도 결국에 2의 제곱의 1제곱, 제곱의 2제곱, 제곱의 3제곱, 제곱의 4제곱이니까 여기 오는 수가 4가 맞겠구나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전개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서 계산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간단한 거 아까 얘기한 거긴 한데 타입 2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형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 시작점과 끝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OC1 더하기 OC2 더하기 OC3에서 OC5까지 더하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봤을 때 신나서 이거 2의 5제곱이에요 라고 하면은 틀리죠. 왜 틀리냐? 끝나는 게 5인 건 맞는데 시작점이 0이 아니죠. 그쵸? OC 0부터 해서 OC 5까지 더한 게 2의 5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는 OC 0이 빠졌죠. 그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의 답은 32에서 1을 뺀 거니까 3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시작하는 점 그리고 끝나는 점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빠진 게 있다면은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 빼주셔야겠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7C1 더하기 7C3 더하기 7C5죠. 이것도 사실 그냥 세 개 값 구한 다음에 더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7로 시작해서 홀수 번째 1, 3, 5 더하고 있죠? 근데 뭔가 하나 빠졌죠? 이게 7C7까지 가면 완벽한 마무리인데
7C7이 빠졌죠. 그쵸?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에 7C7이 있었다면은 요거는 2의 7제곱을 2로 나눈 게 되죠. 근데 없잖아요. 그럼 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쵸? 홀수 번째 다 더한 거는 2의 7제곱의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7C7을 안 더했으니까 빼줘야죠. 자, 그러면 2의 6제곱이니까 64에서 1 빼면은 6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나는 점. 여기서도 지금 요건 OK였는데 끝나는 점이 그쵸? 끝나는 점이 여기 있으면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7C7까지 있다라고 친 다음에 구하고 7C7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항계수의 성질들 여러 개 찾아봤던 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으시면 되고, 특히나 요 시작과 끝 따지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기 딱 좋아요. 특히나 뭐 시그마 형태로 썼을 때 더 실수할 수 있고, 그럴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낚을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데 낚이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보실 때 항상 시작과 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꼭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설명은 이쯤까지 하고요. 교과서 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보도록 할게요.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쉬워요. 쉬우니까 직접 한번 해보라는 얘기겠죠? 32페이지까지는 직접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33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33페이지 1번. 1번도 쉬운 건데 그냥 같이 합시다. 33페이지 1번. 먼저 스몰 1번 보시면은 a 더하기 2의 6제곱에서 여기서 a 4제곱의 개수 물어봤죠? 자, a 4제곱이면은 지금 a랑 2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6개가 있는 거죠? a 4제곱 뽑으려면은 얘 4개 뽑으면 되고 얘 2개 뽑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2를 2개를 뽑고요. a를 4개를 뽑아요. 자, 그러면은 6시 2는 15고요. 2의 제곱은 4니까 요거는 60의 a 4제곱이죠. 자, 그럼 끝났네요. a 4제곱의 개수는 6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시면은 a 더하기 2b의 4제곱이네요. 여기서 a제곱, b제곱의 개수다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a제곱, b제곱이면은 요 a도 2개를 뽑으면 되고요. 2b도 2개를 뽑으면 되네요. 그럼 a제곱, b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a도 2개 뽑고요. 2b라는 덩어리도 2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4c는 6이고요. 여기 4가 있으니까 24의 a제곱, b제곱이다. 그래서 여기서 a제곱, b제곱의 개수는 24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 보시면은 3a 더하기 2b 세제곱. 사실 지금 다 똑같은 문제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낌이 오시면 돼요. 자, 그럼 3a 더하기 2b 세제곱에서 ab 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a를 한 번을 뽑고요. 그리고 2b를 2개를 뽑으면은 a 곱하기 b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총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는 3a를 뽑아요. 그럼 나머지 2개는 2b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36인가? 36ab의 제곱이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개수는 36이 될 거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간단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개인지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경우는 굳이 이거 A개 뽑고 이거 B개 뽑아야지 할 필요 없이 바로 읽고 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마무리됐고요. 2번 보시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8C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R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파스칼의 삼각형.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머릿속으로 싹 떠올리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NC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한번 써봅시다. 뭐 중간부터 그냥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시면은 그냥 쓰는 게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위에 거 2개 더하면은 아래 게 된다라고 했었죠. 요 삼각형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게 아래 게 되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쵸? 요게 만약에 n번째 층이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n 플러스 1번째 층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요 n번째 층에서 ncr이라는 녀석이랑 ncr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쵸? n번째 층에 r번째 수고요. 그 다음 건 r 플러스 1번째 수겠죠. 그랬을 때 이거 2개 더한 값이 이 삼각형의 요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수가 될 건데 이 수는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자 n번째 층이고 n 플러스 1번째니까 여기가 3이죠. 2에서 3으로 넘어왔죠. 그럼 이것도 여기가 n층이니까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를 보시면은 얘는 얘랑 같죠? 그죠? 얘는 얘랑 같죠? 그러면은 여기는 r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랑 같으려면. 따라서 문제에서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자연수 찾으라고 했는데 요 값이 8c4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 8이니까 n은 7이 될 거고 r은 r 플러스 1이 4니까 3이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외우셔도 괜찮아요. 저도 이 식은 그냥 외우고 있어요. 이 식 자체, 그러니까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에 c의 r 플러스 1이라는 걸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욕심이 있으시면 외우시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모를 거면은 이거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쵸? 안 외우실 거면은 내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냥 예에서 바로 그냥 NCR, NCR 플러스 1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쵸?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기르면 다 생겨요. 이 정도는. 그래서 2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보시면은 6시, 아이고,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6시 0부터 쭉 더해가지고 6시 6까지다. 이게 2의 n제곱이다. n이 얼마겠냐? 이거 너무 뻔하죠. 그쵸? 보시면은 아 여기 6이네. 그럼 n이 얼마예요? 6이죠. 그리고 요거는 함정도 없는 게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해서 6에서 딱 끝나죠? 네, 좋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 추가로 빼고 더하고 할 필요 없이 딱 그냥 저거다. 2의 6제곱이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n값은 6. 이거 바로 나오시죠?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1000부터 NC0, NC1, NC2 쭈루룩 더해서 NCN. 오, 이것도 좋은 시작과 끝이죠. 그쵸? N부터 시작을 했고요. NC0, NC1, NC2에서 N까지 갔으니까 요거는 2의 N제곱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시작과 끝이 딱 0부터 N까지죠. 그쵸? 그러면 요 가운데 들어갈 거는 2의 n제곱이 될 거고 요게 2000보단 작고 1000보다는 크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n값은 10밖에 없죠. 그쵸? 1024. 네. 3번도 뭐 간단하게 끝났고요. 4번 보시면은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이항정리 유형 중에 하나죠.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찾는 거. 이것도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의 7제곱이고 첫 번째가 x 5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였는데 요거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예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280 x 5제곱 나왔었죠? 요건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x 4제곱분의 1의 개수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했었는데 자, 요렇게 봅시다. x 4제곱분의 1을 만들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x 제곱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2가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x 4제곱을 만들고 싶네요. 자, 그럼 몇 개가 필요한가 했는데 쓱 보니까 요거 1개, 요거 6개 뽑으면 딱 되죠. 그쵸? 그럼 x 6제곱분의 1에다가 x제곱 곱하니까 x 4제곱분의 1이죠? 네. 금방 나오죠? 이거는 A개, B개 놓을 필요가 없죠. 그쵸? 보통 이렇게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x 4제곱분의 1의 개수니까 7개 중에 하나만 뽑아요. x제곱을 하나만 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2는 나머지 6개 뽑으면 되겠죠. 그쵸? 요거를 하나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6개 뽑으시면 되고요. 계산하시면은 7 곱하기 x제곱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냥 2의 6제곱이니까 64에 x 6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448 곱하기 x 4제곱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x 4제곱분의 1의 개수는 448이다 라는 얘기 해줄 수가 있죠. 이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어떤 특정 항만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몇 개 뽑는지만 알면은 그냥 나머지는 그냥 숫자 계산이니까 뭐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은 틀릴 일은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5번. 5번 보시면은 다음 대화를 읽고 회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동아리 발표대회에 참여할 5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두 학생의 방법으로 각각 구해보자 라고 했죠. 뭔 소리야? 회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동아리 발표대회에 참여할 5명을 뽑는 경우 그러니까 10명인데 회장이 1명인 거죠? 거기서 5명을 뽑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학생 문제 상황은 회장이 1명 섞여 있는 10명의 학생에서 5명을 뽑는 경우 뽑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우리라는 학생, 그 학생 기준으로 보시면요. 10명에서 5명을 뽑는 조합을 이용하자라고 했죠. 사실 이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풀겠죠. 그쵸? 10시 5다. 그냥 10명 중에서 5명, 뭐 회장을 뽑아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10명 중에서 5명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9, 8, 7, 6, 5, 4, 3, 2,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4, 2, 8, 3, 3, 2, 2, 2 계산이 힘들군. 자, 그러면 63에다가 4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50인가? 맞겠죠? 맞겠지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두 번째 친구 얘기로는 뭐 회장이 뽑히는 경우와 회장이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합의 법칙을 이용해도 돼 라고 했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 10명의 학생 중에 회장이 있어요. 뭐 회장일 필요는 없고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으면 돼요. 사람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을 뽑는다라고 할 때 그 뽑힌 5명 중에 회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회장이 있을 때 없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서 회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뽑은 5명 중에서 회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명 중에서 회장이 있는 경우 봅시다. 그쵸? 그때는 내 5명을 뽑을 건데 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회장 1명 미리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죠. 그쵸? 회장을 미리 뽑았다 라고 하시면은 남아있는 사람은 9명이죠. 그쵸? 그 9명 중에서 4명만 뽑으면 돼요. 회장은 이미 뽑아놨으니까. 걔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5명 중에. 그러면은 추가로 9명 중에서 4명만 뽑으면 되죠. 그게 9C4죠. 더하기 5명 중에 회장이 없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회장은 그냥 저기 옆으로 좀 치워놓고요. 회장을 치워놓으면 9명이 남죠. 9명 중에서 5명을 뽑으면 되죠. 그쵸? 그게 뭐란 얘기예요? 10C5란 얘기죠. 네, 계산하시면은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9C4 계산하시면은 9876 4321 이고요. 9C5도 9C4랑 같죠. 그쵸? 그러면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곱하기 2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4, 2, 6 지워주고 9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아까랑 똑같은 결과 252가 나올 거고 다시 말해서 이거 두 개는 같은 경우다. 그래서 9C4 더하기 9C5는 10C5랑 같다는 거 했고요.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봤던 거죠. 아홉 번째 층 9C4랑 9C5를 더하면은 10C5가 나온다. 그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 아까 했던 거, 그 일반화랑 연관을 시키면은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요, N 플러스 1CR 플러스 1이랑 같죠? 요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성질이죠.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한 풀이가 두 번째 풀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같은 문제도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쫙 같이 풀어봤고요.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중단원 연습 문제라고 뭐 35페이지, 30 이렇게 많아. 중단원, 대단원 문제 쫙 있죠. 35에서 40페이지까지. 그거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문제들은 오프라인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까지 부교재도 쫙 한번 풀어보세요. 네, 확률 전까지잖아요. 부교재 한번 쫙 다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좀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쫙 복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다음 단원인 확률도 하실 수가 있어요. 확률은 그냥 우리가 방금 요 구한 것들 있죠? 네.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경우의 수 2번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계산 자체는 우리가 챕터 1 순열과 조합에서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확률 단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반드시. 네. 그래서 교과서 문제 쫙 풀고 필기노트 보고 그리고 부교재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확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